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9월 FOMC 개막 눈치 보는 증시. 딱 오늘 증시. 네. 예, 이 모습을 이렇게 이슈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FOMC 금리 전망 이게 지금 뭐 이번은 동결이고 다음에 인하할 것이다. 아예 다 인상할 것이다라는 게 뭐 거의 뭐 확실한 것처럼 나오고 네. 있는데 또 모르는 겁니다. 우리 김우석 대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제 생각보다는 시장의 네, 평균적인 생각을 네. 일단 보여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패드워치에 따른 지금 9월 FOMC 금리 전망 화면으로 좀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남아있는 기간 중에 FOMC에는 총 3번이 남았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9월 FOMC 오늘 방금 전에 좀 개막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 쉬었다가 11월, 12월 달에 FOMC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 FOMC는 패드워치에 따르면 그냥 네. 98% 동결할 거다 동결?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11월, 12월 달은 보면 11월, 12월 달도 지금 금리 동결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세한데 다만 이제 조금 인상할 수도 한 25pp 정도 인상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드네요. 네.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뭐 FOMC 자체는 일단 뭐 이번 주 FOMC 사실은 뭐 거의 동결이고 지금 또 11월, 12월 달도 뭐 분위기가 뭐 무조건 인상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요. 사실 뭐 시장의 악재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FOMC 관련된 뭐 지금 최종 결정이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네. 일단 뭐 그때까지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시장이 좀 눈치를 그래요. 계속 볼 걸로 일단 보입니다만은 네. 결과물 노출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또 분위기 반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자, 뭐 말씀해 주신 시장의 평가는 동결 쪽으로 지금 네.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동결을 했다 하더라도 또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희한하게. 네. 어떤 좀 관전 포인트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포인트를 좀 이번에 좀 주목하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은 미래를 좀 미리 이렇게 선반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지금 9월 FOMC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동결할 거다라는 걸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만약에 인상한다든가 많이 이런 뭐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해 보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제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는 네. 9월 FOMC는 뭐 금리 동결할 거다 하고 시장이 다 쳐다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OMC가 금리를 동결하느냐, 혹시나 25bp 인상하느냐, 이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금리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파월의 입. 파월 의장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나, 이 부분이 그래요.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늘 이랬던 것 같아요. 예상치만큼 나왔던 것 같아요. 인상할 것이다. 네. 0.25bp 인상할 것이다. 인상하고 다 시장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입에서 매파 발언이냐 좀 온화된 비둘기파 발언이냐에 따라 또 시장이 요동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또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입이 열리니까 네. 이제 뭐 중간에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했다 하면서 뭐 미국 시장의 반응이 좀 좋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온화한 발언들, 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이 반길 거고 약간 뭐 매파적인 내용들, 뭐 연내 금리 한 번 더 올릴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이 갑자기 또 꺾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은 파월에 대한 뭐랄까 기대감보다는 원망이 좀 가득인 사람인데 제가 궁금한 건 파월의 입을 통해서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지긴 네. 합니다. 파월이 이번에 매파적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동결을 했으나 이번 동결이 아니라 다음에는 좀 더 뭐 적극적인 뭐 인상, 뭐 아직 뭐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나오고 하면서 시장 좀 요동치거든요.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이 좀 미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예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파월의 입에서는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동결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파월 의장의 입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에 금리 열심히 올렸고 지금 물가도 그로 인해서 좀 주택 가격이든 뭐 고용이든 또 심지어는 물가까지 다 이제 잡히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금리 공격적으로 이제 중립금리 수준으로 정상화 시킬 거다. 네.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이랬다가는 난리 나겠죠. 모든 물가와 네. 증시가 급등하지 않을까요? 음. 힘겹게 잡아놨던 물가가 다시 치솟는 사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그렇죠, 발언을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 또 너무 기분 나쁜 얘기도 안 하겠지만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딱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뭐 물가 지표 봐가면서 행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정도 말이 나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뭐 별 반응 없을까요? 근데 이제 예상했던 거기서 수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최근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네네.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면 네네. 그 정도 발언 정도면 다행이다 하고 좀 안도할 가능 높은데요. 최근에 시장은 사실 미리 올랐거든요. 네. 일단 뭐 7월 이후로 어쨌든 간에 9월 달 뭐 FOMC 금리 동결할 거고 이제 또 뭐 연내 금리 인상 없고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좀 선반영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지수 위치에서는 조금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약간 실망 매물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뭐 그렇게 반가운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또 교과서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교과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장 위치가 지금 위치가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나스닥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아 그래요. 좀 실망 매물을 좀 받지 않을까. 하루 이틀 정도? 그렇죠.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면 우리 정시도 그게 좀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또 국제유가도 워낙 가파르게 그렇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이번 주는 시장 조금 조정 가능성 조금 더 염두를 하고 제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 9월 FOMC 개막 눈치 보는 증시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거는 오늘도 저희가 뭐 우리 김우석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네.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죄송하지만 그래서 오늘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 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8월 달, 9월 달 계속적으로 좀 재미없는 장세가 그렇죠. 연결됩니다라고 이 시간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 좀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수익 내기도 좀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이 틈새 시장 주도주를 계속 이제 쫓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은 여기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또 고개를 드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어떤 쪽인지 그건 좀 틈새 시장에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 업종과 테마 이쪽 얘기를 좀 종목 얘기로 오늘은 좀 종목 얘기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네. 이쪽은 뭐 시장 빠지더라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불러드릴 테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메모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아마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저희 미리 선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걸 100% 알기 때문에. 자, 선 고지를 해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 만나보셨습니다. 네, 네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우리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어떤 이슈일지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요. FOMC 주간 틈새 시장 주도주는 이라는 이슈입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때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 같다라는 김 대표도 시간이 모자라는 걸 인정하시고 주제를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바로 그럼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틈새 시장의 주도주들 지금 계속 FOMC를 앞두고 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막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요동쳤거든요. 그때 틈새 때 움직였던 섹터들, 종목들 막 궁금해지긴 합니다. 어떤 것들이 움직였을까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약간 개별주 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FOMC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금리를 좀 내려줄 거야라는 이러한 그 의미 있는 시장에 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면 이 글로벌 증시 수급 자체가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이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야, 요즘 분위기가 잘하면 11월, 12월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잡히고 있고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번엔 9월 FOMC를 통해서도 그런 분위기로 좀 갈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증시의 자금을 좀 공격적으로 넣기는 좀 힘드니까 네. 흔히 말하는 뭐 대용주들 끌어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의 시장을 좀 이끌고 왔었던 미국의 빅테크주들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무거울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볼 수 있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라든가 또는 최근 우리가 상반기 시장을 주도해왔던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네. 이런 쪽이 좀 올라가줘야 사실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쪽이 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같은 대웅주 안에서도 고간이 좀 곡간이 비어 있었던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가벼운 이 개별주 장세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좀 그런 좀 가벼운 종목들이 또는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소외받았던. 계속 움직였거든요. 계속 근데 그간에 말씀하신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 계속해서 좀 계속 네. 말씀하신 이후부터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5G 그렇죠. 네, 통신도 좀 5G도 네. 거의 한 2년 쉬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섹터 중에서 가장 오래 쉬었던 섹터 같아요. 왜냐면 네. 반도체, 아니, 바이오를 오래 쉬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5G가 더 오래 쉬었던 것 같은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오늘 뭐 5G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제 6G 투자가 좀 빨라질 수 있다. 네네. 또 미국이 이제 5G 투자 이제 본격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제부터 사실은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그래요, 하죠. 그래요. 오늘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쪽에서도 이 5G 관련된 그래요.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힘이 좀 좋았고요. 오늘 또 한수원 쪽에 또 호재가 하나 있어서 원전 관련주들도 좀 괜찮았고 또 10월 달에 또 중동의 경제 사절단 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 흔히 중동 관련된 뭐 재건 관련된 네. 기업들 오늘 좀 개별주 쪽으로 흐름이 좀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요 화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뭐 시장은 재미가 없는데 오늘 시장은 양대 시장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또 가는 종목들도 있구나. 그래서 어찌 본다면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8월 달이어서 9월 달까지도 이 덩치 있는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약간 이 개별 테마들 쪽의 어떤 순환매를 좀 겨냥하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오늘을 알았으니까 내일을 또 예측해봐야죠. 이번 주 과연 어떤 섹터들, 어떤 업종들이 좀 힘을 내서 갈 것이라고 이것도 예상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고 예상을 하신 결과 어떤 것들이 좀 움직일 거라 보이시나요? 네, 자 먼저 뭐 이번 주에 제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업종 테마 쪽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개별 그동안 어찌 본다면 2차 전지 갈 때 좀 숨죽이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 쪽에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 봐야 되고요. 네. 대형주 안에서도 고간이 좀 비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도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뭐 네. 좀 이슈가 있는 쪽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이번 주 좀 봐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정경협이 이름이 바뀌었죠. 한경협으로. 네. 자, 한경협과 대한상이 10월 달에 이제 중동 경제 사절단 모집한다. 지금 이제 아마 10월 중순 정도로 저희가 지금 아마 날짜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중동 쪽에 우리 뭐 10대 그룹하고 또 일부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해서 중동 방문을 하거든요. 이러면요, 뭐 요 관련해서 또 기대를 좀 모을 수 있는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중소기업들 쪽으로도 가능성 있는 기업들 쪽으로도 테마가 좀 형성될 수 있겠지만 우리 흔히 뭐 굵직굵직한 네. 뭐 중동 얘기만 나오면 또 관심 받는 현대건설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쪽도 좀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쪽도 좀 곡간이 좀 비어져 있는. 그럼 오랜만에 소외됐던. 건설 쪽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사실 중동 이벤트가 없는 건설주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현대건설을 위시를 해서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한국 수력원자력이죠. 지금 미국 업체 정확하게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인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매각 절차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몸값 부리려고 이제 한수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송 그게 네.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일단 미국 법원에서 그 소송을 각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한전 기술을 포함해서 관련된 기업들 모처럼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단순한 재료라고 보기는 좀 뭐한 게 네. 어쨌든 간에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 수출 어찌 보면 탈원전이 아니라 탈탈 원전 네. 쪽으로 이제 정책 전환도 좀 있었고 또 원전 수출하는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또 이제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또 뉴스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뭐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갈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기업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 그래서 특히 한수원 파트너로 있는 기업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는 역시 이제 국제 유가입니다. 네, WTI가 지금 3일째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91달러 돌파를 한 상태인데 최근엔 뭐 분위기가 100달러 빨리 갈 수도 있다는 네, 얘기가 네.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원유 선물도 뭐 봐도 되겠죠. 요즘 뭐 개인 투자자가 원유 선물을 거래하기는 힘드니까 원유 선물 ETF 같은 거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정유주들. 네. 그러니까 정유사들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S-오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현대오일뱅크는 비상장입니다만은 HT현대가 또 현대오일뱅크에 또 지주사니까 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는 뭐 HT현대를 본다라든가 그래요. 이렇게 약간 정유사 쪽으로 포커스를 정유사 쪽. 맞출 수도 있으니까 네. 그쪽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담인데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네. 콜스트라 담았으니까 유가 더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시나요? 뭐 계속 올라간다 봅니다. 아, 우리가 종목도 보면 주도주가 쉽게 잘 안 죽거든요. 근데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도 보면 한 번 오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좀 과열 신호가 좀 세게 나오기 전에는 아, 잘 안 그래요? 빠지기 때문에 저는 뭐 내친김에 사실 100불 갈 가능성이 아, 그래요? 있다고 그 일각에 나왔던 107달러 뭐 그것까지도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오죽하면 90달러는 뭐 이번 주에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번 주에 넘어갔고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100불 보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걸 또 그렇게 예측해 주시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좋습니다. 증시에는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요. 자, 유가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또 계속해서 또 주목해야 될 테마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또 뭐 중국 관련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 국경절이 이제 9월 29일부터 이번에 기간이 꽤 길거든요.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되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한국 단체 관광객 허용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카지노나 화장품이나 면세 관련된 기업들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또다시 또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재차 또 기지개를 한번 펼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항공은 국제 유가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네. 여행 업체들은 사실 또 재무제표가 워낙 또 취약하고 하다 보니까 네, 부담이 네. 되지만 아직 여전히 면세나 화장품 쪽은 좀 만만하게 저는 보이거든요. 여전히 그쪽에 뭐 여전히 관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생산 줄인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철강 감산 얘기가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철강주들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죠. 국내 철강주들은 워낙 이제 중국 쪽하고 영향이 좀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2차 전지주들 다 빠지는데 포스코, 홀딩스만 안 빠지거든요. 무슨 2차 전지 얘기냐면 뜨거울 때 난 2차 전지야 했다가 철강 뜨거우니까 난 사실 철강인데 이렇게 변신하는.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푸치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요것 때문인데 그렇게 힌트를 찾아본다면 그럼 뭐 현대제철도 괜찮겠네라는 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현대제철은 또 현대차 그룹하고 또 9월 달에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협상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철강주 쪽도 좀 많이 쉬었는데 아, 그래요. 현대제철 쪽 봐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가 그래요. 확정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공모가 최상단 가격에 이제 기관들 다 몰렸고요. 어쨌든 간에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 최상단의 기관들이 이제 막 몰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높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국내 상장돼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의외로 뭐 제로 노출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오면서 오히려 지난주부터 미리 지금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HT 현대 같은 경우가 앞서 뭐 현대 오일뱅크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네. HT 현대도 HT 현대 로보틱스 있거든요. 아직 비상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값어치가 또 새롭게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요. 약간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이미 상장되는 로봇 대장주들만 미리 올랐다가 제로 노출되기 전에 미리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그래 HD 현대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시장이 좀 노출이 덜 된 파트니까 그래요. 오히려 이런 쪽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구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그래요? 접근 전략 잠시 후에 공개 온라인몰의 방송에서 특강에서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니 시간 딱 맞춰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못다니 이야기 때그